예, 응용학 강의를 맡은 강태호입니다. 이번엔 제가 이제 교재가 새롭게 바뀌었죠, 그죠? 예. 그래서 표지도 이쁘게 하고, 이전의 교재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첫 번째가 이제 분량이 좀 늘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기존에 있던 기출 문제들을 분석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전에 교재도 마찬가지로 분석을 나름 했지만은 이제 그 사이에 많이 바뀌었죠. 최근 3년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기출 문제 분석이 제일 앞에 있죠, 그죠? 제일 앞에 보시게 되면은 2005년도부터 해서 최근 연도까지 기출 문제를 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파트 1, 2, 파트 3에 걸쳐서 전체를 다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어느 파트에, 어느 챕터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혹은 점수가 높은 학생, 점수 낮은 학생이 비교를 하다 보면은 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전체를 다 열심히 해. 근데 이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제한이 있죠.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죠? 다 잘할 수는 없고, 시간도 제한이 있어요. 무한정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무한정은 아니죠.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는 기간은 뭐 4년, 5년 가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뭐 다 잘하면 좋죠. 근데 꼭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합격하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자라는 거죠. 물론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어느 챕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교재 내용을 살짝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파트 1, 2, 3가 있는데, 파트 1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웠던 커리큘럼으로 보자면은, 구조역학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파트 2는 재료역학 부분. 그 다음 파트 3는 구조역학 2에 해당되는, 즉, 처짐, 부정정, 요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파트 1하고 파트 2하고 파트 3 비율을 보게 되면은, 4대 4대 2예요. 4, 4, 2. 예. 즉, 파트 1에서 대략 8문제, 파트 2에서 8문제, 파트 3에서 대략 한 4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데이터만 놓고 보자면은, 파트 3가 이 처짐, 부정정, 에너지, 이런 쪽이다 보니까, 많은 수험생들이 사실 싫어해요. 파트 3 자체가. 싫어요. 머리 아파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문제도, 네 문제, 전체 비율로 본다면 20% 밖에 안 되니까, 어차피 많다 받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근데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파트 3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조금만 이해를 해 두시게 되면은 굉장히 용이하게 이 4점을, 이 네 문제를 쉽게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오히려 시험 문제의 이 문제 변별은 보통 파트 2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재료학 부분에서요. 내용 자체는 쉽지만 좀 꼬아서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파트 2를 변별이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틀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파트 3는 여러분들 확보해놓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문제의 특징을 본다면은 파트 3 부분, 특히 이제 스프링 문제 부분이 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프링 문제는 굉장히 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많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우리 커리큘럼 상으로는 맨 마지막 챕터 37번 챕터에 있는 내용이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다 내용을 알아야 돼요.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알아야 뒤에 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맨 뒤로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면 이제 37번 챕터까지 있는데, 챕터를 보자면요. 이게 전체 문제를 제가 다 분석을 해보니, 거의 한 10여 년간의 문제를 다 분석을 해보니, 이 전체 문제 유형이 37가지의 문제 유형이 있더라라는 거죠. 이걸 분석을 해냈어요, 제가. 고맙죠.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 깊이가 있어야 되느냐? 아니더라는 거죠. 아니고, 우리의 이론 내용은 뭐냐면은, 문제를 풀기 위한 그 이론, 요게 국한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문제를 풀기 위한 이론. 그래서 이 각 챕터별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문제 유형이 되겠죠. 각 문제 유형을 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고 따라서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이용한 문제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연습을 하자는 거죠. 괜찮죠, 그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문제를 풀기 전에 약간 좀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뭐 잠깐 좀 볼까요?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실력. 자, 실력을 구성하는 인자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실력 안에는 이론적인 이해. 이론적으로 잘 이해했느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번 이론 시간에 이걸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뭐 암기, 일부 암기하는 공식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뭐 이것도 중요해요, 그죠?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시간 안배입니다. 시간 안배.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을 그냥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냥 듬성듬성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우리는 시간 제한이 있어요.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 안배란 말을 역으로 얘기하자면은 이 계산 속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산 속도. 혹은 전략이라도 볼 수 있죠, 전략. 문제를 푸는 전략. 여기에 부족해요.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문풀에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많이 다룰 건데, 그 전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평소 이론을 공부할 때도 물론 문제를 조금씩 다 풀 수는 없죠, 그죠? 아주 중요한 문제들, 핵심적인 문제들은 이제 풀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해서 계산 속도에 관한, 즉 시간 안배를 하기 위한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산 속도, 이거 굉장히 실력이 됩니다. 계산 속도 자체가 실력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때까지 계산기에 의존해서 계산을 해왔어요. 계산기에 의존해서.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8 곱하기 7, 8, 7, 56.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 자신감이 없어. 그래서 계산기에 8 곱하기 7 누르고 56 확인하고, 그렇지, 맞지? 이렇게 확인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버리셔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계산기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이제 계산기 없어요. 이 뇌에다 주입을 시켜줘야 돼요. 계산기는 없다. 계산기 없다. 어떠한 문제든지 내가 손으로 풀어야 된다. 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됩니다. 이 뇌로부터. 뇌가 굉장히 간사해요. 계산기를 쓰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이 뇌는 산수 능력을 퇴화시켜버립니다. 다른 능력을 개발하죠. 뭐 야동을 보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능력. 그런 능력들을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좀 늦었지만은 계산기를 쓰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로부터 계속 주입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수 능력이 계속 개발되도록 활성화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 한계? 무한정 우리가 잘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계산을 좀 빨리 하는 방법이 없느냐? 있죠. 그래서 계산 빠른 요령. 계산 요령이 있습니다. 요령이 있어요. 빨리 할 수 있는 요령이 있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한다면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죠. 이 요령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 유효자리 계산입니다. 유효자리 계산인데요. 우리는 두 자리만 하면 됩니다. 두 자리. 유효자리 두 개만 계산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 2, 3, 2, 1, 5, 7 이렇게 있어요. 곱하기 2 이렇게 2, 3, 2, 5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곱해? 이건 못 곱해 우리는. 이거는 12 곱하기 23 이렇게 끝내버려야 됩니다. 간단하게.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 보기가 예를 들어서 1번 21, 215, 2번 216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물론 간혹 가다가 이렇게 출제하는 이게 나쁜 놈들이 있긴 해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대부분 경우에는 이렇게 안 나오고 1번이 215면은 2번은 뭐 적어도 245 이렇게 좀 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최소 10% 이상은 오차를 두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밀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효 자리 앞자리에서만 대충 어느 정도 맞춰주시게 되면은 이 문제는 거의 대부분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밀도를 어떻게 확인해 주느냐. 여러분들 응용학 20문제 중에서 이런 정밀한, 1번 215, 2번 216, 이렇게 조밀하게 되어져 있는 경우의 문제는 한 문제 정도밖에 없어요. 혹은 없거나. 대부분 다 없는데, 간혹 가다가 그런 놈들이 한 번씩 나타나요. 예, 그런 놈 나타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에는 정밀하게 해주셔야 되겠죠. 근데 모든 문제를 다 정밀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험 문제는 객관식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어요. 이 객관식이라는 이 장점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객관식이라는 건 뭐죠? 보기 4개 중에서 최선의 정답 찾는 거였죠. 예. 그래서 보기를 보고 여러분들이 빨리 정밀도를 구분해야 되는데 대부분 유효 자리 2자리만 하시게 되면은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름으로 인해서 또 두 번째 방법이 나온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이 유효 자리 2개만 하니까 우리한테 0.1이나 100이나 1000이나 만이나 다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보셔야 돼요. 2분의 1은 0.5죠. 0.5, 0.5 안 씁니다. 그냥 5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4분의 1은 얼마가 될까요? 25가 되겠죠. 0.25죠. 그죠? 우리 0.25 안 써요, 이제. 25예요, 그냥. 오케이. 하나 더 해볼까요? 8분의 1은 125죠. 그죠? 16분의 1은 625예요. 예. 여러분들은 이 숫자들을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봅시다. 24 곱하기 125다. 이거 계산 안 되죠, 그죠? 계산 안 되죠? 예. 근데 125는 뭐와 같아요? 8분의 1과 같아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바꾸느냐? 24 곱하기 8분의 1이 돼요. 그러면 약분의 분의 3이죠. 이건 얼마예요? 3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렇게. 놀랍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숫자들을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 거꾸로도 되겠죠? 곱하기 8은 나누기 125가 같다. 이렇게 도 되겠죠, 그죠? 예, 얼마든지 다 가능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보셔야 되고요. 이 숫자들을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24 곱하기 124는 안 되잖아요. 그냥 3 해라, 그냥 3 해라. 별 차이도 없다, 그냥. 예. 그냥 별 차이 없죠? 예. 조금 차이 나는 거는 그냥 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숫자들을 자주 눈여겨봐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산수도 암기가 필요합니다. 암기가 필요한데, 자, 여기서 봅시다. 2분의 1에서부터 9분의 1 사이의 숫자를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2분의 1은 하나 했다, 그지? 3분의 1은 0.3333 했어요. 그 다음에 4분의 1은 0.25, 5분의 1은 0.2, 그 다음에 6분의 1은, 여기서부터 좀 헷갈리죠, 그죠? 예. 6분의 1은 모르겠죠? 7분의 1. 모르겠죠, 그죠? 요걸 하셔야 돼요. 예, 요걸 하셔야 돼요. 예. 예를 들어 7분의 1은 0.143 정도 될 겁니다. 0.143.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였죠. 계산하다가 7분의 8이 나왔어요. 그러면 1과 7분의 1이죠, 그죠? 예, 요놈은 1.143. 이렇게 나오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이걸 왜 하느냐면은, 요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러한 나눗셈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했던 바대로 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하겠죠. 예. 8, 7, 1, 7, 10, 1, 7, 3, 예. 4, 28, 예, 20. 예, 이런 식으로 하겠죠.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봐. 공간이 많이 차려요, 공간이. 요거는 제가 한번 적어 본 거지만,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죠, 그죠?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 계산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시험 문제 연습장을 펴놓고 할 수 없다는 거지. 문제지 위에서 바로 풀어야 되는데, 문제지에 이를 계산할 수 있는 공간이 많냐, 이 얘기예요. 없어요. 이렇게 나눗셈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 이런 공간이 없어. 나눗셈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나눗셈 하면 안 돼. 항상 여러분들은 곱셈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곱셈으로 계산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숫자들을 외우셔야 돼요. 몇 개 없어요. 한번 해보시면 몇 개 안 남아 있습니다.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9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은 필요 없죠. 그럼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선생님, 그럼 7분의 2는 어떻게 합니까?
7분의 1 곱하기 2죠. 그러면은 143 곱하기 2 이렇게 하시면 끝나죠. 나눗셈이 아니고 이제 전부 다 곱셈이라는 얘기입니다. 곱셈이 훨씬 더 짧게 계산을 끝낼 수가 있죠.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요런 부분들을 연습을 많이 하셔서 자기 걸 만들어야 돼요. 자기 걸 만들어야 되고, 저는 모든 문제풀이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실제 이런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문풀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 해요. 다 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제가 푸는 방식이죠. 예. 여러분들도 이걸 평소에 풀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분 있어요. 선생님, 저 검산하려면은, 검산을 하기 위해서 계산기 썼어요. 검산도 손으로 해라. 검산도. 오케이. 검산도 손으로 하셔야 돼요. 절대로 계산기를 쓰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슈퍼마켓 계산기 있지, 그지? 그것도 안 돼. 여러분들 인생에서는 이제 계산기는 없어,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계산기 안 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계산 돼요. 안 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예, 네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원래 여러분들이 이 구구단위였죠, 그죠? 구구단위였는데, 사실 이제 요즘에는 19단을 외워요, 19단. 9구단이 아니에요, 19단.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뭐 8, 9, 7, 12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12, 13, 17, 15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제 머리가 다 굳은 사람들이 19단을 외우라고 하면 외우겠냐고. 그게 사실 외우면 굉장히 좋아요. 외우면 굉장히 좋은데, 우리 뭐 머리 죽어가지고 안 돼, 그지? 안 돼.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 예,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협상을 하자, 이렇게 하자. 11의 제곱에서부터 19의 제곱을 외웁시다. 요건 좀 필요해요. 이게 11의 제곱 121, 다 알죠, 그죠? 해보시면 몇 개 없어요, 또 안 외웠었던 게. 몇 개 없습니다. 요거 외워두시게 되면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17의 제곱. 모르잖아, 이거. 모르잖아. 이거 외워두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꼭 쓰여질 거예요. 꼭 쓰여집니다. 네, 이런 것도 하나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 다섯 번째는 자주 계산되는 조합이 있어요. 자주 계산되는 숫자 조합이 있습니다. 이 숫자라는 것은 어쨌든 0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죠, 그죠? 네, 0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입니다. 9개의 숫자, 10개의 숫자를 가지고 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조합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에서 딱 물리겠죠, 그죠? 그리고 항상 주어지는 숫자는 있을 수밖에 없죠. 습관적인 숫자. 그 다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숫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의 조합들이 있어요. 이 조합. 계속 계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정도 여러분들 터득하게 될 겁니다. 이 숫자 조합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봐 주셔야 됩니다. 계속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응용학보다는 통모석에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더 많이 있어요. 이게 지금은 응용학 수업이니까, 그 내용을 살짝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자주 계산되는 조합, 요것을 계속 염두에 두세요. 이 숫자 조합들이 계속 나오더라. 그럼 그 결과값을 외워버려야 돼요. 산수도 암기예요. 이제 시간 싸움이에요, 우리. 암기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셔야 돼요, 빨리. 자, 그 다음에, 6번은 이제, 페이크 계산인데, 야매 계산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걸립니다, 이게.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네, 여기 나와요. 하나 더 해볼까요? 네. 자,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설마 제가 이걸 외우지는 않았겠죠, 그죠? 설마 외우지는 않겠죠.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은, 자, 보세요. 이 앞에 숫자가 같고요. 지금 다 같죠, 그죠? 다 같아요. 뒤 숫자의 합이 10이 되게 되면은, 어떤 계산이 되게 되냐면은, 여기 봅시다. 다 10이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다 플러스 1을 합니다. 그럼 8, 9, 72, 55, 25 이렇게 나요. 예, 놀랍죠? 그러면 이 플러스 1 해볼까요? 그러면 4, 3, 12, 8, 2, 16. 이거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잘 활용하시게 되면은, 여기 걸려요. 여기서 걸립니다. 예, 요런
이 숫자 조합 중에서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조합이 걸립니다.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85 곱하기 84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럼 이게 대충 72 언저리 숫자겠지? 라고 하시면 끝나는 거죠. 굳이 정확한 값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7225에다가 마이너스 85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한 개 빠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이걸 다 계산한 것보다 이게 훨씬 빠르죠. 7225라는 건 85의 제곱이 7225라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그죠? 이렇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빠른 방법입니다. 이 중에 하나 걸려요. 시험 중에서 하나 걸리면은 대박 터지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은 이 산수 계산, 비교적, 빨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를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자기 걸로 만들어서 평소에 계산할 때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시간 안배. 조금 더 시간 안배. 시간 안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이제 계산은 좀 빨라졌어요. 빨라졌는데, 이제 구급 공무원을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 노량진에서 제 수업을 듣는 한 학생인데요. 그 학생이, 이제 어둠의 길이라고 하면 좀 너무 그렇지만, 다른 선생님 이제 수업을 이제 듣고, 한동안 이제 방황을 하고, 열심히 방황을 하고, 이번에 다시 이제, 저희 품으로, 잘 선택을 했죠. 그죠? 저희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게 아니고 이제 온 거죠. 돌아왔다 갔다 와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일주일 옵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국공무원 시험 치는데, 역학이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가 있고, 영어 과목이 하나 통으로 다 남아야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25분이 남았어요. 25분 남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역학 한 문제 풀면 안 돼요. 영어로 가셔야 돼요. 보통 영어 여러분 제일 약하잖아요. 그지? 영어 30분 투자하셔야 돼요. 시험 시간으로 봤을 때. 30분 투입하셔야 돼요. 그럼 이 학생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영어 20분에 풀고, 한 문항 다 1분씩 본 거야. 5분 남은 거야. 그러니까 역학에 1분 역학 한 문제 투자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안 돼. 영어 해야 돼, 영어. 물론 이 학생 영어 때 떨어졌어요. 영어 꽈락 났어요. 안 돼요. 그래서 영어 30분 투자하셔야 돼요. 30분 투자하시고, 오히려 지금 5분 모자란 상황이었죠. 5분 모자란 상황인데, 자기는 5분 남았다고 판단해서 이게 완전히 판단 미스죠. 근데, 대부분 이제 선생님들이 자기 전공 과목, 내가 가르친 과목이 높은 점수가 나와서 합격을 하면은, 물론 좋겠죠. 물론 좋겠죠. 물론 좋겠죠.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장수생으로 갑니다. 장수생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구급 공무원을 예를 들어서 요즘 뭐 7급이 별로 많이 안 뽑으니까 제가 9급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구급 공무원 시험에서 이 전공 있죠, 전공 두 과목. 전공 두 과목에 합격자들 점수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70, 60도 있긴 해요, 사실은. 평균을 봤을 때, 대략 70에서 많아야 80, 요 사이입니다, 요 사이. 70에서 80 사이에요. 그럼 이 학생들이, 합격한 친구들이 전공을 못해서 그럼 이 점수 받았냐, 이 얘기지.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 합격한 학생들이 과연 20문제를 다 못 풀어서 80점밖에 못 받았냐, 혹은 70점밖에 못 받았냐. 아니란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알지만은 안 푼 거예요. 안 푼 거야. 왜? 시간 때문에. 영어 30분 들어가야 돼. 영어 30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역학이나 전공 과목에서는 빨리 풀 수 있는 거. 문제 중에서 굉장히 골 때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숫자 더럽게 주어진 게 있어요. 시간 많이 걸리죠, 그죠? 그런 거 안 풀어야 돼. 그걸 안 풀고 영어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역학 점수 올리겠다고, 역학 점수가 90점이고 만점이면 뭐하냐, 이게. 영어가 35점이 떨어지는 건데.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영어가 45점이 나오고 역학이 70만 나와도 합격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 높은 점수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이게 받으면 떨어져요. 이게 이렇게 받으면 떨어져. 받으면 떨어지고 70에서 80점 사이. 물론 이제 시험 때마다 난이도라든지 혹은 지역마다 약간 틀릴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평균에서 잡았을 때 전공 점수는요, 평균적으로 두 과목 평균이 한 70에서 80점 사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점수입니다. 적절한 점수고, 영어에서 적어도 한 50 이상, 50 이상이면은 합격을 얘기할 수 있고요. 60 이상이면 안정권, 영어 70 이상이다. 이런 분들은 100% 합격. 예, 이런 분은 100% 합격입니다. 100% 합격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충, 예, 이런 분들은 전공 한 60 나와도 합격이에요. 대충 나와도 합격합니다. 예, 이까지 제가 바라지도 않아요. 예, 50은 넘기자는 얘기고, 목표는 60이나 70은 목표로 하시고, 못해도 한 50 이상만 확보하시더라도, 영어 50점이면, 50점만 나와도 됩니다. 50점이라도 나오세요, 50점이라도. 응시자의 과반 이상이요, 영어에서 꽈락이 납니다. 과반 이상. 떨어진 사람들 다 붙잡고 물어보세요. 다 영어에서 꽈락입니다. 거의 다 영어에서. 전공에서는요, 특히 제 수업을 듣고, 전공에서 꽈락이 나시기는 정말 어려워요. 예. 다시 이쪽으로 좀 보겠습니다. 제 수업을 듣고 전공에서 꽈락 나기가 정말 힘든 게, 이 제 수업 자체는 컴팩트하죠. 컴팩트하고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빨리 푸는 거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리고, 예, 그 다음에 복잡하고 어차피 시험에서 풀지도 못할 그런 내용을 왜 공부하느냐.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 빼고 정말 할 수 있는 부분, 정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단원에 있지만 제가 안 하는 게 뭐냐면은, 간단히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부정적 부재 처짐. 아니, 수업을 할 거예요. 수업을 할 건데, 이거요. 이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혹시나.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오는데 수업을 합니다. 일단 단원이 있으니까. 하는데 안 나와요. 만약에 나와도 어차피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요. 정정 구조물의 처짐이나 푸세요. 예. 그 문제도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푼이 많이 이렇게 하는데, 부정적 구조물 처짐. 이걸 왜 하냐, 이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또 하나 할까요? 트러스 처짐. 트러스 영양선. 이거 안 해요. 안 해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나오면요. 못 풀어, 너. 시간 없어. 여러분들 그냥 단순부의 영양선도 힘들어해요. 그거나 아세요. 그거나 아시고, 트러스 영양선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웠을 겁니다. 예, 2개 영양선 그래가지고 조합을 시켜야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나오면요. 틀리세요. 괜찮아요. 하지도 마세요. 예. 제가 해봤는데, 이거 막 하려고 막 애쓴 게 내가 더 힘들었어, 그냥. 결국은 학생들 이해도 잘 못하고 이해를 해봤자 시험에도 잘 안 되고 기출문제도 없잖아요, 지금. 예. 옛날에 IF, 월드컵, 2002년도 월드컵, 그때는 가끔 나올까 말까. 안 나와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나온 거 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전체 출제 범위가 요 범위라고 합시다. 전체 출제 범위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수학을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다 이제 수학 정수, 저는 그랬습니다. 수학 정수책을 봤죠. 잘 생각해 보세요. 수학 정수책에 어디가 제일 까맣습니다. 까매요. 제일 앞에 까매요. 지금 뭐냐면, 제일 앞단은 집합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죠? 처음에 공부를 하겠다, 의지가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다. 집합만 딥잡 보는 거야. 봐도 이해가 안 돼. 열심히 해야 돼. 집합만 계속 보는 거야. 거의 막 까매. 아이씨, 수학 나하고 안 맞아. 때려쳐.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당하고, 고민을 하고, 왜 안 될까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합을 모르더라도, 뒤에 내용에 관계 없어. 너무 집합을 너무 팠던 거야. 그냥 집합에 대한 개념만 이해를 하고, 바로 여러분들이 나와야 될 거는 미분적분이죠. 핵심은 여기 있어요.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요. 저도 사실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차근차근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차근차근. 계속 하다 보면은 이 핵심 코어에 도달한 날이 있겠죠. 근데 시간 너무 많이 걸리잖아. 공부를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공부는 핵심부터 해야지. 핵심부터 하는 겁니다. 핵심부터 하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걸 다 마스터하게 되면은
요렇게 조금씩 넓혀 나가는 거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조금 넓혀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전체 응용학 출제 분야 중에서 실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즉, 우리가 합격자들의 평균이라고 얘기하는 7, 80, 뭐 80, 90을 목표로 한다면은 거의 90%의 문제는 전체 응용학 파트 중에서 내용 전체 범위 중에서 실제 한 30%밖에 안 됩니다. 30% 분야에서 거의 90%가 나와요. 나머지 70%는 뭐냐?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그럼 또 이런 분 있죠. 선생님 저는 만점 받을 거예요. 하나 다 할 거예요. 다 했어. 다 하면 만점 받을 수 있느냐? 영어 저 괜찮아요. 영어 빵점 받아 좋아요. 저는 역학 만점 받을 거예요. 한들 만점 받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또. 범위 밖의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차피 만점 받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예.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안드로메다선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전혀 동떨어진 문제들이 가끔 나옵니다. 가끔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주어진 시간 안에서 이 만점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만점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그 얘기죠. 오케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공부하는 전략인데요. 공부하는 전략. 지금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좀 오리엔테이션 위주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공부하는 전략인데, 이 역학, 특히 역학은 이해가 많이 필요하죠. 이해. 많은 이해와 공식 조금, 원래 공식 엄청 많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은 어여삐 여기서 공식을 대폭 줄여서, 보통 일반적인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공식의 10%도 안 될 거야, 아마 우리 전체 수업 시간에 다루는 공식을 한번 A4지에다가 한번 빽빽하게 적어 보시면은 한 장을 채우기가 힘들 겁니다. 한 장을. 네, 실제 그럴 거예요. 물론 폰트 막 20, 30 해가지고 그거 아니고 일반적으로 쓰는 이 크기로 했을 때는 한 장 채우기. 예, 커야 뭐 2장. 예, 그렇게 되죠.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해가 중요하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이 복잡한 공식을 요구하지 않아요. 요구하지 않으니까 이 간단한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선생님 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다른 방법, 다른 방법, 제3의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해서 어떤 분들이 이제 야매 공식이라고 얘기하죠. 야매 공식을 알려줍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제가 야매 공식을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게 마약이에요, 마약.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해가 안 되는 문제에서요. 야매를 탁 던져버리면은, 이해가 혹은 어렵다. 야매를 탁 던져버리면은, 이제 이해는 포기해버립니다. 야매 공식. 이해 안 해도 돼. 이거 하나만, 이 양만 하나만 먹으면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진짜 그렇게 느껴져. 환각 상태 빠지니까. 그럼 또 이해가 어려운 문제 나왔다. 그럼 또 야매 찾아요. 마약이란가? 야매. 계속 공식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공식이 계속 불어나요. 외워야 할 공식을 줄여야 되는데, 줄여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영어가 있잖아요, 영어가. 영어나 외우세요, 영어나 좀. 영어는 이해가 아니고 암기잖아, 이거 암기. 예? 암기.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과목이 지금 역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과목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암기해야 될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학은 이해 위주니까 이해 위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마약과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게 왜 야매라고 하냐면은,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항상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매죠. 예. 그러면 야매 공식이 일반화되어 있다면 왜 학교 교수님들이 이런 야매 공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경우에 따라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시험 문제는요, 공교롭게도 이 야매 공식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결국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매 공식대로 외우고 또 이해는 이해대로 해야 되는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해요. 그럼 공부를 2배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그러니까 수험 시간이 길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누가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더만, 선생님, 다른 선생님 100강 제 이런 분 있어요. 100강씩 되는데 왜 네 수업은 커봤자 40강 30강 좀 해봐야 거의 지금 40강 목표라고 있는데 이 정도밖에 다른 선생님 절반 이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이래요?
들어봐라. 이것만 제대로 들어도 합격한다 전혀 지장이 없어요. 네.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할 수가 없죠. 네. 노량진에서 제가 강의를 못 하겠죠. 그죠? 이것만 해도 합격을 하고 합격생이 나오고 들었을 때 이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제가 아직도 강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믿고 가세요. 이거요. 요게 뭐냐면 장수생이 지른 거예요. 장수생. 이거 딱 원장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원장님. 한 방에 합격하면 원장님 필요해. 계속 꾸준하게 해가지고 4년, 5년 쫙쫙쫙 해가지고 수강료 계속 받아가면서 계속 수업 듣고 이 장수생의 목표입니다. 계속 길게 가라. 여러분들은 원장님이 원하는 사람 되겠습니까? 아니죠. 빨리 끝내야 됩니다. 야, 백강 대단한 겁니다. 정말 인내심 대단합니다. 어떻게 됐냐 이거. 저는 사실은 마음강도 이거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스튜디오 촬영이고 하니까요. 조금 더 꼼꼼하게. 예. 실강에서는 제가 실제에서는 보통 한 25강 정도 합니다. 실강에서는. 예.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25강 정도 하는데 당연히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눈을 맞추면서 하기 때문에 속도 조절, 시간 조절 좀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진행되고, 이제 스튜디오 촬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학생들 없는 상태에서, 수업을 하니까, 여러분들 수업을, 여러분들 이해도라든지, 그 다음 진행도라든지 이걸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일반적인 상황, 그리고 약간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약간 좀 낮게,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강의 수가 조금 늘어나는 경향은 있습니다. 네,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해했다 싶으면 빨리빨리 넘기세요. 2배속 보잖아, 또.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째되었든, 역학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 위주. 야매 없습니다. 이해 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제 오리엔테이션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교재, 지금 시간이, 여기 끊어서 가시죠. 오리엔테이션 끝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바로 이제 파트 1부터 해서 이 역학 본격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